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쟁점은 효용성 측면하고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 이렇게 두 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찬성측이 이제 재논의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효용성 측면 얘기하고 이제 정명훈 씨는 다시 재논의를 해도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은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고주파, 전자파 그런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반대측이 제대로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건강생활상의 피해는 전혀 알려진 바로는 전혀 없고 과학, 교토 그런 데에서 이제 소음 문제, 구토 증세, 바람 문제 그런 거는 없다고 이렇게 제대로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들 그리고 교토시에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값들 그것들을 이용해서 제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이 얘기한 그런 유해성 문제들은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을 저희가 논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효용성 측면에서 신뢰성 부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ROC를 얘기하면서 사드라는 무기는 일단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직접 인증한 그런 무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역량은 이미 실전 배치, 전략화 그런 것들로 다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고 저희는 얘기를 해서 이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논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드를 얘기하면서 완벽하게 국토를 방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없습니다. 미국 또한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드를 들여오는 이것은 완벽한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우리의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의 한 포석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긍정 측의 이해 바랍니다.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드가 한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우선 사드가 실전에서 투입된 적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실험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아서 효용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또 사드의 특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국에 방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사드의 효용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우면서도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에 사드 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려면 추가적인 완전한 방어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수많은 페이트리엇을 성주에 배치해야 하는데 그런데 페이트리엇 미사일 체계도 배치에 굉장한 비용이 들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또 사드 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이유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네. 자, 반대측 이해 바랍니다. 앞서 드린 대로 사드의 안보 효용성은 큽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현존하는 최강의 무기 체계입니다. 중국의 반대 논리는 미약합니다. 경제 보복은 실효성의 의문입니다. 중단에 따른 전략적 모호성 달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 제기된 근본 이유는
중국이 계속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국의 논리가 미약하다면 과연 그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냥 예쁜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를 주어진 제약으로 받아들이고 행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자 우리의 오랜 우방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인접한 세계 제2의 강대국이자 거듭된 경제 성장을 통해 한국의 제1 교역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국제관계 속에서 강대국의 압력은 우리가 행위하는 데 있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본질적인 영역까지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안보 위협은 없고 상대편에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만약에 논리적인 근거 없이 한국의 북한 핵무기 관련 대비책인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견디기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중대사를 논함에 있어 강대국의 빈약한 논리를 바탕으로 힘으로 제압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경제 보복을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중단한다면 이것은 사드 배치 중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추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 사안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국제 질서를 행위의 제약으로 감내하는 것은 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드 배치 중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드 배치 원인이 된 북한의 거듭된 핵 미사일 시험 중단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먼저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의 원인은 북한의 핵 고도화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드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 이해 바랍니다. 네, 사드 관련돼서 여러 효용성 문제나 외교 문제나 경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사드 효용성 문제 중에서 ROC를 들어서 반박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실전에서 요격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그러면 실험 과정에서도 가장 실전과 유사한 경우에서 시험을 진행하였죠. 사실 모든 미사일들이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고 사드가 요격하고자 하는 것은 고고도 지상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실험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사드를 보완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저희는 성주에 사드만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비용도 미국이 지원해주지만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대한 것은 비용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드 배치의 절차에서의 절차적 문제, 국회 비준의 경우는 약간 논쟁이 있었으니까 넘어가자면 다른 실무단의 경우에 단 한 장의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청와대가 부고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절차에서 제대로 지켜진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주먹구식으로 사드 배치를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약간 핀트가 엇갈린 것 같은데 저희는 사드 배치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사드를 중단하고 재논의하는 것이 조금 더 옳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드가 가지는 절차적인 문제는 여러 문제 중 하나일 뿐 사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그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드를 성급하게 배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돌봄 교수의 수증제 등 박근혜 정부가 재임 기간 동안 저지른 수많은 졸속, 그 중에서도 졸속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과연 재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이상입니다. 이거 재밌네요.